오늘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되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억소리가 나게 하는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인데요. 지난 3월 23일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서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쭉 이어진 고위공직자들의 재테크 불빛이나 올해도 어김이 없었는데요. 첫 번째 감시 리스트, 그것이 알고 싶다 공직자 재산 공개 모든 것입니다. 먼저 지역 공직자분들의 재산 내역 확인하기 전에 전국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국회의원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총 299명이죠. 이들의 재산 현황을 보니까 이번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37억 2,841만 원으로 나왔는데요. 네. 이 중에 이제 그 지난 한 해 동안 재산을 불린 의원은 전체 의원 중에 79.3%에 해당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재산을 불린 것이죠. 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들을 보면요. 정부의 그 재산 신고 대상 고위공직자는 1,800명 정도인데요. 역시 이 중에 76.8%가 재산이 늘었습니다. 역시 한 10명 중 8명 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평균 증가액은 7,600만 원인데요. 뭐 경기가 좀 좋았던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분들에게는 좀 불황도 비켜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국회의원 중에 이제 재산 1위를 보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게임 업체 그 웹젠 이사의 의장 출신이죠. 그래서 신고한 재산이 무려 1,678억 8천여만 원이고요. 2위는 부산의 이제 삼선 의원이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인데요. 역시 1,000억 원대입니다. 1,558억 8천여만 원이고요. 네. 3위는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인데요. 이분은 지난해 1위를 했었는데 예. 그 본인이 그 보유한 주식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3위로 밀려난 것인데 그래도 신고 재산액은 1,195억 5천여만 원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정식 능력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잘 버는 게 흉이 아닙니다. 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지만 이 반대로 생각하면 서민들의 박탈감이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장기 불황에 서민들이 좀 살기가 힘들고 우리 국민 소득이 28,000달러에서 27,000달러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장기 불황에 따라서 국민들 주머니가 가벼워졌는데 반대로 고위공직자나 의원들의 재산이 높아졌다는 거에서 박탈감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아마 정보에 관련된 이제 윗선에서 정보 경우가 활발하다. 그러니까 서민들 밑에 대중들이 갖지 못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돈을 투자할 때는 항상 종잣돈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미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고위공직자들이 아닐까. 사실 연봉 5천만 원짜리의 우리 서민들이 1년 동안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저축 안 된다고 봅니다. 5천 원 쓰고 저축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많다고 우리가 화를 내고 할 건 아니에요. 아닌데 돈의 출처가 그리고 근거가 명확하면 뭐 저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러나 이유 없이 재산 정식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분명히 이런 거는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과정과 절차가 문제인 거죠. 문제죠. 재산 증식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또 대선 주자들의 재산 내역도 공개됐죠? 네, 대선 주자들의 재산 공개도 이제 화제가 좀 됐는데요. 네. 대선 주자 중에 재산 순위 1위는 앞서 소개했던 그 안철수 의원 한 1,195억 5천여만 원이었고요. 1위 다음부터는 격차가 좀 매우 큰데요. 예. 2위가 유승민 의원인데요. 48억 3천여만 원이고요. 예. 3위가 이재명 시장이 26억 8천여만 원. 4위가 이제 우리 홍준표 지사가 25억 5천여만 원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지금 현역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닌데요. 현 의원이 아니니까. 네,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죠. 다만 이제 지난해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신고했던 재산을 참고하면 14억 2,900여만 원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안희정 지사가 9억 8,100여만 원, 심상정 대표가 3억 5천여만 원을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네. 사실 재산 공직자 신고할 때마다 딱 1년 전 이맘때가 생각이 나죠. 그 전국 뉴스를 뜨겁게 했던 진경준 검사장의 그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힘과 이유가 바로 정말 그 절실히 드러났던 그런 해였습니다. 네. 진경준 검사장님 작년 이맘때 공직자 재산 공개 후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죠. 예. 한 해 동안 약 30억 6천만 원이 늘어난 재산을 공개했는데요. 이것이 넥슨 주식 대박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이 뇌물 수수였었죠. 네. 예.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냥 공개만 하고 끝나면 몰랐을 건데. 이거 고위공직자 없었으면 지금의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요. 이게 국정농단의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이 진경준과 넥슨 김정주 회장 그다음에 우병우 1,300억대 처가댁 빌딩을 팔 때 네. 1,300억 그다음에 골프장 우병우 장모가 연결돼서 그다음에 청와대로 넘어가는 거죠. 민정수석까지 올라오고 안종범, 케이미르 싹 연결되는 거거든요. 정리를 한순간에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위공직자들 얼마나 이 재산 공개가 중요한 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면인 거죠. 네, 그냥 재산 공개하고 이제 총액만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관보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준비하면서 봤더니 여기 보면 토지 그러니까 부동산이 나오고요, 건물이 나오고요, 가치 부동산이죠. 또 그냥 동산이 나옵니다. 동산에 또 예금, 유가증권, 또 채무, 빚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또 저 깜짝 놀랐던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부모, 정비소. 네, 자녀, 네. 배우자 네. 다 공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 관보에 올린 게 이제 우리 천영교 의원이고 김기수 의원인 건데 두 분은 굉장히 성실하게 부모와 네, 뭐 배우자, 자녀까지 다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훌륭합니다. 네. 저는 뭐 신고 내역이 너무 단출해서 예. 우리 천영교 의원님 지역 공직자 중에 재산 증식 2위세요. 그렇습니까? 이거 축하할 일인가요? 예, 재산이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럼요. 기분 없는데 저는 뭐 부모님하고 아들까지 이렇게 다 신고를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신고할 때 보면 공시지가로 우리가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사실은 실거래가 또는 공시지가로 신고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네. 대부분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신고를 신고를 합니다.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했을 때 이제 실거래가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캡이 네, 네.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거죠. 차이가 크죠. 예. 네. 그래서 클 수 이런 있죠. 부분이 증가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매를 하셨구나. 매매한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에 있는 집이 네. 재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실거래 가격과 공시지가 차이는 많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서울이다 보니까. 그 집에서 제가 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재건축 들어갔기 때문에 철거해 이제 다 철거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천막 치고 사시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요. 다른 돈의 공직자들 내역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지금 계속 그 공직자 재산 소개를 하면서 좀 억소리를 계속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남았나요? 예, 많습니다. 예. 일단 지역 국회의원부터 좀 보면요. 예. 도내 국회의원 16명 중에 13명이 지난해 재산을 늘렸는데요. 1억 이상 재산을 불린 의원도 9명이나 됐고요. 도내 의원 중 가장 재산이 많이 늘어난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박한수 의원인데요. 3억 4천만 원 가량이 증가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이 2억 6,700만 원이 증가했고요.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의원이 2억 6,500만 원, 바른정당의 여상규 의원이 2억 1,700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반대로 이제 재산이 줄어든 의원은 3명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이주영 의원이 2억 7,7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요. 바른정당의 이군현 의원이 7,500만 원, 자유한국당의 김한표 의원이 1,200만 원이 줄었는데요. 도내 의원 중에 또 이제 재산 순위를 보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바른정당의 여상규 의원인데요. 61억 9,5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재산이 많이 줄었긴 해도 2위인데요. 17억 2,700만 원으로 2위를 했고요. 이어서 보면 바른정당의 김재경 의원이 17억 1,400만 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이 16억 4,200만 원, 같은 당의 박완수 의원이 16억 1,100만 원, 또 역시 같은 당의 윤한홍 의원이 15억 5,700만 원인데요. 반면에 이제 재산의 꼴찌는 자유한국당의 역시 같은 당이죠. 자유한국당의 김한표 의원인데요. 마이너스 4,7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부채 규모가 이제 4,7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기자님 말씀하신 이 도민들이 들으시면 아마 당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몇 억의 중반이 거의 다 모든 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이나 서민들이 한 달에 100만 원 모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년을 모아도 1,000만 원 모기가 되게 힘든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고위공직자나 우리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억소리 나는 이 몇 억에 대한 재산 정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이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 평균 재산이 저는 이게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일 것 같아요? 평균 재산? 예, 3억 6,187만 원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 기준치로 보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좀 대부분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일단 국민의 평균치보다는 좀 월등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의 재산 공개 내역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도내 도지사와 시장 군수 또 광역 의원들의 재산 내역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그 홍준표 도지사의 재산 내역을 보면요. 지난해보다 1,791만 원이 증가해서 25억 5,554만 원을 신고를 했고요. 네. 반면에 박종훈 교육감은 마이너스 6,913만 원을 신고했는데요. 그래도 그 전년도가 그 지난해가 마이너스 1억 9,520만 원이었으니까 그만큼 좀 빛을 갚은 거군요. 갚은 것으로 볼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도의회 박동식 의장을 보면 9억 107만 원을 신고했는데요. 부동산 가액 변동으로 한 6,985만 원이 증가한 것이고요. 도내 이제 18개 시군 단체장을 보면 이 시장 군수의 평균 재산이 17억 9,578만 원입니다. 역시 두 자리 숫자 억 단위죠. 예. 안상수 창원시장이 32억 4,900여만 원이고요. 이창희 진주시장이 25억 1,800여만 원, 박일호 밀양시장이 18억 한 200여만 원, 나동현 양산시장이 65억 300여만 원, 오영호 의령군수가 44억 3,300여만 원, 임창호 함양군수가 44억 5천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좀 흥미로운 게 그 도내 공직자 중에서도 최고액과 최저액이 도의회 도의원 중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도의원분들 중에서도 빈부격차가 좀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류순철 도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8억 9,100만 원을 신고해서 1위를 도내 공직자 중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도내 공직자 중에서 최저액은 심정태 도의원으로 마이너스 1억 2,400만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중에 80%가 재산이 늘었고요. 또 다른 고위공직자 전부를 포함해도 7, 80%는 재산이 늘었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건 알겠는데 그 재산을 늘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우리 강기태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재산을 증식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이 재산 공개된 재산이 순수 재산 증감액은 아닙니다. 예. 사실은 이 주로 부동산 가액 변동, 그다음에 주가 변동, 현금화 이런 게 따라서 자산이 많이 이렇게 변동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시지가도 해마다 책정을 달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시지가 올라간 것만큼 재산 늘어나죠. 사실은 제가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 중랑구에 24명의 선출직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15명이 부동산 가액 증가로 재산이 늘고 8명은 부동산 감액으로 재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예로 볼 때는 부동산의 가격 변동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공직자 재산 이 공개 자료를 좀 찾으면서 인상적인 기사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딱 네. 고위공직자들은 왜 그렇게 농지를 사랑하나? 이런 거죠. 땅이군요. 농집, 네. 땅이죠. 예, 부동산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거죠. 고위공직자분들께서. 그리고 제주도에 땅 가진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재테크를 제대로 잘하신 거죠. 왜냐하면 제주도에 제2신공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땅값이 거의 10배 이상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 더 오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 정보라든지 비상장에서 상장으로 가는 내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시점을 잘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이 발표가 되고 나면 사람들이 흥미를 갖는 내역이 또 있습니다. 특이한 재산 내역입니다. 먼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부인이 3캐럿 다이아몬드를 신고해왔고요. 또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28억 원어치 예술품과 또 명품 시계를 갖고 있다 신고했습니다. 또 대전시의 정무 부시장은 2억 원짜리 첼로, 악기죠. 첼로가 있다라고 신고를 했고 경북 봉화군수는 6억 원어치의 한우를 소유하고 있다. 그 한우가 진짜 실제로 키우는 소죠. 키우는 소죠. 네. 키우는 소 얘기. 네, 네. 그 한우 세트는 아니에요. 고기가 아니고. 냉장고에. 이거 뭐지? 이런데요. 우리 도내에서는 좀 이런 특이한 재산 공개네요. 어떤 분들이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제가 한번 꼭 찾아보니까 진주시 모 의원이 네. 스크린 골프 기계 5대 이렇게 하고 1억 2,500만 원을 신고를 한.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는 직계 좀비속이 있으니까. 그렇죠. 포함이 돼 있으니까. 예. 그렇죠. 네. 있고 또 통영시에 우리 제가 잘 아는 의원입니다. 같이 이제 시연을 했던 분인데 여객선 4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약 2억
2억 원을 역시 통영 이렇게 잡네요. 신고한 좀 특이한 그런 어떤 예가 예선 내대가 있더라고요. 2억밖에 안 돼요? 근데 채무도 좀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도 또 항상 의아한 게 이 공직자 재산 내역 공개를 보면 이게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야 우리가 고위공직자를 가는 건가? 이 돈이 없으면 고위공직자 될 수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 자기가 많이 들고 왜냐하면 평균 재산이 뭐 몇 억씩 하니까요. 아까 말씀한 10억, 20억을 하니까 그 모기가 뭐 얼마나 뭐 평생 모아도 힘든 그런 비용이잖아요. 다른 시장 군수들도 그런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요. 지금 주로 보시면 주식과 부동산이 대부분 이제 증가로 재산이 축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공직에 계시더라도 직업 근로자가 종사하시다가 공직으로 오신 분들은 오히려 직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급여를 받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저희도 급여를 받지만 급여 명세서가 활동비입니다. 활동비, 의정 활동비를 저희가 받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따로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은 직업 근로자로 있다가 공직에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모든 분들이 예를 들면 공직과 관련돼서 얻게 된 예를 들면은 1급 정보를 가지고 재테크를 잘해서 재산을 증식한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 좀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예. 말씀드리지만 본인 네. 혼자뿐만 아니라 예. 이제 가족들의 직계 재산 비속. 내역을 총 다 예. 공개하는 예. 경우가 예. 많기 때문에 예. 어쨌든 선거를 치르면 재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선이 돼도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아하. 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선거 공영제가 2002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됐어요. 네. 예. 이제 겨우 10년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거 기간 때 보면 오죽한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예. 요즘은 바카스 선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선거 기간에 되면 유권자들께서 물론 이제 뭐 대부분 그러신 건 아니지만 저분 밥도 안 산다. 뭐 이런 얘기 솔직히 아직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과거에는 후보만 처벌했는데 이제는 쌍방을 처벌하는 받은 걸로 사람도 처벌을 하죠. 예.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아직 이게 선거 공영제가 좀 자리를 잡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선거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시작이 1993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나부터 솔선수범을 보이겠다 하면서 재산 공개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지 이게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실제로 이 공직자 재산 신고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요?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가지고요. 이런 것까지 다 공개가 되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보 제공에 제가 동의만 하면 모든 금융 정보, 여기서 말하는 금융 정보를 하면 계좌가 열려 있는 건 다예요. 통장 개수.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잔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오더라고요. 예, 다 나오고 특히 이제 저는 직계 좀비속을 다 고지하는 걸로 했더니만 네. 저희 어머니 예를 들면 비상금까지 제가 며느리도 몰랐던.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네.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전 당연히 몰랐던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정보 제공 동의서만 되면 금융 정보, 그리고 부동산 정보, 주식 정보 정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식을 정확하게 신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부동산이 문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해서 이제 현금이나 보석 등 집에 왜 금괴 갖고 네.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신고를 하기는 되어 있지만 안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확인할 방법은 없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뭐 그런 네. 부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직계 좀비속이 고지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이 사실 차명 계좌가 직계 좀비속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공직자 재산 신고의 목적에 맞지 않은 가장 큰 허점으로 작동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네. 궁금한 게요. 좀 전에 김수 의원님 얘기하신 사례처럼 네. 그러면 이런 고위 공직자분들 중에 네. 자기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는 가족 재산을 알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겠네요. 방금처럼. 예. 뭐 예. 그런 경우도 예.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이제 같은 동료 의원인데요. 네. 이분은 남편이 배를 타세요. 네. 캡틴 선장이에요. 네네네. 그 남편 재산 관리를 다 하고 있었고 생활비를 타고 쓰고 계셔서 이때까지 남편이 굉장히 많은 돈을 모으고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보니까 벌써 이제
한참 전 일이죠. 14년도 얘기죠. 남편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알고 봤더니 그새 이제 배에서 주식으로 다 탕진하셔가지고 엄청 부부싸움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사실 우리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이 공직자 재산 관계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잘한 것 같고 네. 제가 이 법을 조금 한번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공개 대상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또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1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그다음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의 재산 변동사항을 간보나 공보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명시해놨죠. 네. 해놨는데 사실 배우자, 직계 좀비소까지 재산 변동사항에 다 포함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재산 등록이 누락이 됐다. 이렇게 할 때는 과태료를 받습니다. 예. 그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재산 구조가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믿어줘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정말 감추기 힘든 구조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공개돼 있는 자산이 얼마나 정확한가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일전에 그 법조인 중에 그 재산 보유 1위였던 그 최상렬 서울고법 그 부장판사의 경우를 보면요. 예. 장남에게 증여했던 서울 대치동 S아파트의 경우에 신고한 금액이 13억 2천만 원인데요. 이게 기준시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실거래가를 보면요. 이 아파트 값이 22억 5천만 원 정도인데요. 약 2배 가까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개된 재산과 실제 가치 사이의 괴리가 큰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지금 공개되어 있는 공직자들의 자산을 실거래가로 환산해 보면 공개된 금액보다 훨씬 많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마 이제 이걸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될 거예요.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제는 이제 토지 같은 특히 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예를 들면 뭐 그 재산, 예를 들면 장기 보유의 목적으로 사두는 이런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매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그래서 또는 실거래가 또는 예를 들면은 공시지가인데 그걸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계속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 특히 이제 아파트나 주택인 경우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더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현행법으로 지금 규제하고 있는 직계 좀비속, 즉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 재산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녀가 성인이 돼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부양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고지 거부를 할 수가 있도록 해놓은, 이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땐 가장 맹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이 고지 거부 하고 있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명 중에 3명꼴로 지금 고지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지 거부제도 굳이 둬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이것이 공직자 재산 제도의 목적만 본다면 사실은 고지 거부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예를 들면 직계 좀비성의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개별된 예를 들면은 그 프라이버시 갖고 있는데요. 그거 자기 가족의 누군가가 예를 들면은 정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요. 내지는 예.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하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은 그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생활 침해인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예를 들면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여러 가지 취지 때문에 이 직계 좀비속에 대한 그 재산 공개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워낙 많다는 반증인 맞습니다. 거죠.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재산이 얼마입니다, 이거보다도 얼마가 늘었고 얼마가 줄었는데 이게 왜 늘었고 왜 줄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진경준 검사장의 사례도 보면 이게 언론사에서 추적을 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재산을 이제 행성하고 이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검증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한 8년 가까이 이제 다 돼가는데 재산을 신고를 해보면 예. 일정 금액 이상을 증액이 됐다든지 감소가 됐을 때는 이 부분을 조금 심의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이제 조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소명 자료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하를 뭐 재산을 늘렸을 때는 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게 좀 맹점입니다. 여기가. 저는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사람들을 뭐 심사위원들을 좀 한다든지 우리 지금 기초위원들은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그리고 강력위원 이상은 중앙에서 합니다. 중앙정부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시스템을 조금 조절해서 또 강력위원은 또 한 단계 또 조정을 하고 국회의원만 중앙에서 하고 강력위원은 또 중간 단계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분할화하면 좀 시스템 검증하는 방법이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재산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 공개를 할 필요가 없는 그 사항이 어떠한 제도 마련 시스템보다 최고가 아닐까 하는데요. 맞아요. 예, 엄밀히 네. 따져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개인의 재산을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의무적이어야 하느냐. 특히 특정 그룹의 재산을 공개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됐느냐. 그 이유는 그 책임은 고위공직자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종 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개발 정보나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뭐 편법이나 탈법, 심지어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나라에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그 고위공직자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이 카드를 빼앗은 것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재산 증식이 편법과 탈법으로 가능한 구조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이 병행이 될 때 좀 언젠가는 좀 재산 공개를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길 기대를 좀 바라야겠죠. 해봅니다. 예. 예.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서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떨궈야 할까요? 더 이상은 비난이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을 받는 공직자가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